트레이딩의 생각을 공유하는 굿이브닝입니다. 이번 영상은 불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언제 얼마나 해야 할까 그리고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불타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 그러니까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부분들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데이 트레이딩과 스윙 트레이딩을 좀 나눠서 생각해 보면,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불타기를 이제 돌파 시에 매수하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파하는 부분들, 직전 고가라든지 박스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저항대 구간을 돌파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되는데,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영상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신다면, 이제 고수분들 하시는 거 보시면 이제 돌파할 때 매수를 했다가 이게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빠질 때는 거의 추가 매수를 하지 않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빠질 때 계속 추가 매수를 받다가 더 이상 돈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손절하면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오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손실나는 걸 인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건데, 보통 이제 단기 데이 트레이딩 부분들에서는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가 빠질 때는 두고 이제 매수를 할 거면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하면은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도 역시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더 밀려 빠지면은 정리를 해보는 형태로 매매를 하는 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주가가 돌파한 상태가 유지가 되거나 돌파하지 못하고 깨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국면에서 이 고가를 돌파하는 구간에서 불타기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사실 불타기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이제 스윙 트레이딩이 꼭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보통 1년에 이제 박스권 자리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일 때 이 저가에서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분할 매수했다가 시세가 이제 기다려가지고 올라오고 또 이게 돌파하게 되면 이제 수익을 챙기는 형태, 이런 형태로 매매를 하는 게 스윙 트레이딩인데,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하는 과정에서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결국에 내가 이 아래쪽에 매수 밴드를 생각했을 때 매수 밴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여기가 깨지면 나는 손절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은 보통 여기까지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은 여기까지 주가가 계속 내려오면 되겠지만, 주가가 여기서 보통 매수를 하다가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혹은 여기까지 계속 다 매수를 하다가 여기까지 다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렇게 되지만 여기까지 매수를 했다가 손절가 라인을 깨지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손절매를 하게 되면,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필연적으로 확률적으로 승률이 엄청나게 좀 좋게 나와야지만 수익이 될 수 있는 게, 손절을 할 때 보통 이런 현상들 때문에 아래로 계속 밀리면서 강한 종목은 수량을 적게 주고 약한 종목은 수량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손절하는 종목이 항상 수량이 가장 많은 상태에서 손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윙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내가 저가권에서 일정 물량을 보유를 했다면 올라가는 측면에서 이제 수급이 발생될 때, 저가에서 이제 수급이 발생돼 가지고 저가 구간에서 올라오는 구간에서 물량을 채우는 추가 매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겠고요. 혹은 올라올 때 이 추가 매수를 꼭 해가지고 1년에 다른 어떤 손절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손절 퍼센티지랑 이제 수익이 나오는 종목과 이제 매매 거래 횟수를 봤을 때 절반이라고 치더라도 손절이라는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좀 크게 나타날 수가 없으니까 수익을 확장시키는 방법에 굉장히 우린 적극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타기라는 부분들을 스윙 트레이딩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윙 트레이딩에서 추가하는 방식은 보통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지지시,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할 때 매매를 하는 이제 타이밍, 타점이라고 하죠. 매매 타점이라고 본다면, 타점은 박스권에서 지지나 박스권 돌파하는 이 박스권 지지와 저항의 자리거나 이동평균선의 어떤 지지, 혹은 이제 추세대의 지지선,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매매 타점 부분들을 볼 때 지지할 때 매수를 하는 것과 돌파할 때 매매하는 부분들을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지지에서 불타기입니다. 첫 번째 지지에서 불타기는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 A라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올라와가지고 다시 B라는 구간 추세 저점에서 지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태우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가서 수익을 취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의 리스크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미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다 다시 빠지는 걸 내가 수익의 로스를 다 지켜본 상태에서 가격이 더 빠진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빠져도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매수한 자리에 거의 매수한 평단가가 만약 이거를 놓고 보면은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수익에 대한 로스가 일단 첫 번째로 리스크고, 여기서 밀려가지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좀 흔들기가 심하게 나오거나 좀만 빠지게 되더라도 내 단가를 건드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러니까 결국에 수익을 다 개원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저가권에서 어쨌든 잡아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올라가는 상태가 되게 되면 낮은 단가의 수익폭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장점과 리스크는 이렇게 산전하는 게 어쨌든 매매이기 때문에 장점이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지에서 불타기를 하는 부분들은 좀 그래도 스윙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이제 롱텀 기간을 좀 그래도 두고 보는 식으로 이제 거래를 했을 때 이런 방식의 추가 매수나 불타기를 하기를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돌파에서 불타기인데, 돌파에서 불타기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해가지고 이게 올라오게 되면 바로 수익이 나는 형태가 되거나 또 수익이 많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또 장점이라는 부분이 있죠. 돌파 매매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저항을 돌파하는 순간에 매수라는 게 때문에 수익이 난다면, 장점은 수익이 난다면 바로 난다. 바로 수익이 난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고가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을 때 사실 좀 이따가 이제 분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서 흔들기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흔들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돌파 시에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경우에는 이 추가 매수한 양 같은 경우는 돌파하다 좀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좀 정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제 돌파했다 밀렸을 경우에는 또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여기서 부분들에서 이 구간과 또 이 구간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 중간 자리 가격대가 될 건데, 다시 첫 매수가까지 돌파하게 이 박스권이 한 박스니까 다시 매수가 수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나는 이만큼의 수익이었는데 결국에 이만큼의 손절로 되돌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겠다. 이 부분을 한번 차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최근에 이제 관심주로서 또 많이 이야기했었던 재룡전기입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엔을 타고 쭉 이평선을 타고 가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한번 회복을 하고, 이탈했다 회복했다가 봤을 때 우리 분차트 보는 거랑 똑같죠. 이 구간이 일단 이탈하면 안 되는 관점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저가에서 이제 또 지지 받으면서 2만원대가 지지가 되는 것 같아서 스윙 트레이딩으로 2만원대 매수를 하고 이제 올라오는 부분들에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22,000원대 시가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수급이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한다면, 박스권 돌파 추가 매수를 한다면 수익이 굉장히 극대화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매매를 한다, 추가 매수를 한다.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 때 스윙 트레이딩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수급이 많이 발생되면서 이제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건 사실 그날 수급에 좀 팔겠다. 오늘 수급에 좀 팔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야 돼요. 지지할 때 이제 추가 매수하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지지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여기서 만약 매수를 했다가 올라왔다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 지지하는 부분들에 이제 시간은 걸릴지라도 며칠 동안 걸릴지라도 좀 기다려 봤다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수익을 이제 실현하는 형태로 좀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좀 길게 끌고 갈 때는 이제 지지에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 강하게 올라와 가지고 돌파하는 부분에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다면 돌파 시 추가 매수하는 건 대부분 그날 팔겠다, 혹은 좀 이상하면 그냥 팔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파 시에 추가 매수하는 부분으로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분 차트로 한번 보면 이제 오늘 재룡전기의 분 차트입니다. 오전장에 시가 형성하고 시가가 갭상승 나와서 이제 오늘 갭상승이 나오고 11선이 지지하는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면 오늘 수급이 들어온다면 매수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어제 관종인데 시가가 시가 갭상승 나오고 움직이다가 밀렸어요. 밀렸다가 다시 이평 회복하고 밀렸는데 이러면 시가 돌파라든지 해서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고가를 돌파할 때 또 추가 매수를 하는 부분이라면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또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데이 트레이딩이라면 이 정도 구간에서 또 팔고 이제 지지할 때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신규 매수가 될 거고 또 돌파 시 추가 매수를 한다면 또 여기서 매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좋겠죠. 당일 데이 트레이딩에서 보통 제가 이야기할 때 수급이라든지 거래량이 나오는 것들, 대금이 좀 나온 것들을 왜 거래를 하냐면 그건 당일 매매인데 당일 나올 수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제 추가 매수를 이와 같은 경우에 돌파를 했다가 이제 이평선 지지하는 부분들에서 매수를 했다면 결국에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지하는 부분에서 이제 깨지는 부분들이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오늘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차트 패턴이 좋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오늘 올라가겠지, 이건 되게 올라갈 패턴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한다면 이제 거래 기반이 오늘 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쳐다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나는 이게 오후장에 수급이 팍 들어와 가지고 먹을 거야, 수익이 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지지해서 매수를 하면은 그날 못 팔게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약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 데이 트레이딩을 하려고 들어간 건데 오버나이트 하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오버나이트를 하게 됐는데 내일 그 다음날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그날 멘탈 나가는 매매하기 딱 좋은 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서는 이제 돌파 시에 위주로 집중을 하고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돌파했다가 밀리거나 좀 시세가 멈추는 부분들에서 정리하는 부분, 수익을 챙기는 부분으로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번으로 이제 얼마나 태울 것인가. 이거는 이제 피라미드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제시 리버모어에서 리버모어가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법이 있죠. 제가 이제 분할 매수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영상에도 있는데 피라미드 기법에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서 이제 돌파하는 국면에서 추가 매수를 얼마나 태울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나 태울지 생각하는 부분에서 같은 양으로 태울 것인가. 그리고 업사이드 다운은 올라갈 때마다 작은 양, 내가 처음에 뭐 1억을 가지고 있다면 올라갈 때 뭐 2, 3천씩 태운다든지 1,000만 원씩 태운다든지 이런 거고요. 라인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올려칠 때 2배 혹은 더 많은 수량을 태우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내 단가가 이 정도의 가격대가 있고 여기까지 뭐 10%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고 5% 정도 만약 수익이 난 상태에서 더 올라갈 때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럼 여기서 같은 양을 하면 나는 매수가까지 오는 데까지 2.5%라는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2.5%만 내가 추가 매수한 가격에서 빠지면 나는 본전이 와야 되는 가격이 될 거고, 업사이드 다운이라 해서 올라갈 때 또 작은 양으로 추가 매수를 해서 만약 3분의 1 혹은 2분의 1 정도 추가 매수를 한다면 약 위에서 이제 아래서 한 3%, 4% 정도가 빠져도 나는 수익일 겁니다. 단가가 더 낮아지겠죠, 물론 당연히. 그리고 라이드업이라고 해가지고 5%가 이제 수익이 난 상태에서 여기서 돌파할 것 같으니까 내가 가진 양의 2배를 태운다. 그러면 나는 1.5% 정도만 빠져도 손실이 날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내가 참을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양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내가 뭐 지금 1,000만 원을 매수한 상태에서 올라가 가지고 박스권을 돌파하는데 이걸 추가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한 200 정도나 뭐 250 정도, 뭐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그 정도 이제 추가 매수하는 연습을 하면서 시작하시는 게 비교적 안정적일 거고요. 만약 이게 이제 정말 좀 강하게 움직일 것 같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기본적인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본전만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손실만 안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이거 한번 배팅해보고 싶다 하고 한다면 그만큼의 어떤 퍼센티지를 계산해 갖고 그 위에 더 많은 수량을 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나 태울 것이냐에서 이제 사실 이거는 웬만하면 이제 초보자분들 시작할 때는 이제 조금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웬만하면 같은 양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같은 양으로 하지 말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박스권에서 이제 돌파를 시도하게 되면 보통 이게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중심값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심점까지 다시 밀려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추가 매수까지 같은 양으로 했는데 만약 중심까지 밀리면 여기서 좀만 흔들기가 나와도 나는 수익 났던 게 손실 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이제 기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내가 대응이 살짝 늦기 때문에 보통은 이 중심 가격 밑에 있는 가격대가 내 단가가 되도록 해놔야지 되기 때문에 보통 3분의 1 이상은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불타기 하는 부분들은 좀 천천히 충분히 익숙해지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사이드 다운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나는 돌파했을 때 사실 이 돌파하는 구간이 깨지면 무조건 매도한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공격적인 추가 매수 방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만 매수한다면 이게 좀 흔드는 부분들의 어떤 부분까지는 이 중심 가격까지는 난 지켜보겠다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간에 이제 매수를 할 때 이 같은 수량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같은 금액이면 좀 어떻게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금액은 여기서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매수를 했을 경우에 여기서 또 100만 원을 내가 매수를 한다면 수량은 이게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더 적어요. 그래서 단가는 좀 더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거는 좀 이 수익에 대한 폭이 좀 큰 상태에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든 수량이든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생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초보자분들은 업사이드 다운 위에 올라갈 때는 뭐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추가 매수하는 부분들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